오히려 2차 전지 쪽은 내년에도 우상향 할 텐데 밸류에이션이 비싼 뭐 이런 소재 쪽, 뭐 이런 쪽보다는 장비주들이 오히려 투자 사이클이 일어나니까 만약에 미국이 뭐 대통령이 바뀌어서 뭐 IRA법 다 폐기하고 중국하고 다시 손잡고 부둥켜 안고 이런 거 아니면 다시 우상향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하면 요즘에 보니까 그 전기차에 차량용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그게 이제 공급사들이 계속 지연이 돼가지고 이게 계속 그 주문을 넣어도 계속해서 나오지가 않고 막 1년, 2년 대기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반도체와 또 전기차가 되면 또 반도체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2차 전지 쪽도 네. 어떻게 좀 이번 책에 좀 실어주신 것 같은데 네. 여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반도체, 차량 반도체 쇼티지,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파운드리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차량 반도체를 많이 못 만들었던 이유는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스마트폰용 칩들을 많이 생산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PMIC, 파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라든지, 터치 IC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차량 반도체 할당할 수 있는 물량이, 룸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도 안 좋고, PC도 안 좋고, TV도 안 좋기 때문에 여기 막 이제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MCU는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런데 뭐 차량 반도체가 뭐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엄청 성장하는 건 맞아요. 이게 내연기관 차에는 보통 한 200개, 300개 정도의 칩이 들어가고, 전기차가 되면 1000개가 들어가고, 자율주행차 되면 한 2000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은 맞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자동차는 굉장히 비싼 내구재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차를 못 사니까, 차량 반도체가 없어서 못 사니까 약간 이 지연된 수요들은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거죠. 네. 그냥 뭐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 예약 순번 그런 것도 막 피가 붙어가지고, 500만 원에 막 1000만 원씩 붙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죠. 그리고 중고차 가격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이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이 이제 2차 전지니까 네네. 이 전기차와 2차 전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네. 반도체 시장도 잘 되는 거고. 거기에 특화된 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합물 반도체가 그건데요. 이제 보통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고전압, 고전류입니다. 고전압, 대전류가 흐르는데,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가 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SiC 칩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이제 인버터하고 컨버터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쪽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리고 충전, 고속 충전하려면 이제 화물 반도체 또 써야 돼요. 이제 충전기 쪽하고 이제 이걸 충전기를 또 이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쪽에서도 그런 칩들이 많이 써야 되고 이제 그런 쪽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울프스피드 같은 회사들, 뭐 온세미, 뭐 인피니언 이런 회사들이 수요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이제 주도주로 네. 반도체랑 2차 전지를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연관이 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꼽는 거고. 그럼 그렇게 두 가지 산업을 조금 뽑는 거에 있어서는 이영수 대표님께서도 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뭐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이 2023년일 수도 있는데 이게 2022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이제 21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았으면 오히려 더 전 탄탄하게 갈 수 있었다고 보는데 올해 너무 급등했던 게 이제 IRA, 미국의 IRA 이슈가 너무 컸거든요. 수혜를 받는. 네네, 수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IRA로 인해서 2차 전지 쪽은 엄청나게 수혜를 받고 자동차 쪽은 폭망한 거예요. 왜냐면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2등 하다가 전기차 판매량 2등 하다가 갑자기 보조금 못 받게 되니까 완전 밀려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는 네. 그럼 왜 그렇게 수혜를 받고 네. 전기차는 수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일단 이제 전기차는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현대차는 2025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못 받으니까. 그 현지에서? 네네. 그리고 당장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 차에 비해서. 미국 GM이나 뭐, 포드 같은 전기차는 1000만 원 보조금 받는데, 현대차 사면 보조금이 없어요. 그러면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또 배터리 쪽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배터리 셀뿐만 아니라 원재료까지, 뭐 전구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제재를 해버리니까 탈중국 하려면 이게 대안이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는데 일본은 또 파나소닉 제외하면 그렇게 뭐
이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극재부터 뭐 음극재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양극재 업체들 그리고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 쪽은 내년에도 우상향 할 텐데 밸류에이션이 비싼 뭐 이런 소재 쪽 뭐 이런 쪽보다는 장비주들이 오히려 투자 사이클이 일어나니까 이제 미국의 조인트 벤처 뭐 얼티엄 셀즈라든지 뭐 얼티엄 셀즈는 이제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한 건데요. 뭐 그리고 포드도 합작사 만들죠. 뭐 SK온하고 이런 합작사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설비를 납품하는 국내 업체들 좀 주목해서 보는 것도. 그러니까 미국에다 공장을 만드니까 네네. 거기다 장비를 넣어야 만들 수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그 장비주를 이제 보면 그 지금은 장비가 약간 네. 소재보다는 네. 저평가가 돼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싼데요. 이제 약간 장비 중에서도 보통 이 라인 하나를 깐다 그러잖아요. 라인 하나를 깔면 보통 2기가에서 2.5기가와트시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규모면 보통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가요. 이제 그 라인 하나 까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게 전극 공정이에요. 네. 전극 공정이 보통 양극재하고 음극재. 그러니까 양극재는 알루미늄 박에다가 이제 NCM 같은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것들을 이제 바르는 거고, 네네, 발라서 이제 만드는 거고, 음극재는 동박에다가 흑연을 발라서 이제 만드는 건데, 요런 전극을 만드는 공정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PNT라는 회사,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원재료 믹스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TSI 그리고 뭐 최근에 상장한 윤성 FNC 뭐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전극 공정이 제일 중요하지만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조립 공정도 있고 활성화 공정도 있는데 이런 활성화 공정 쪽은 또 폐배터리 쪽으로 또 관련이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기술 같은 회사들. 네. 그리고 이제 신규로 배터리 셀 쪽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동안 이제 한중일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배터리 하자. 만든 게 이제 유럽 쪽에서는 노스볼트, 뭐 브리티시 볼트, 뭐 플레이어,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뭐 미국도 이제 조인트 벤처를 다 하는 건데, 그런 쪽에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제조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턴키 베이스로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장비를 개별로 사는 것보다는 인라인으로 사서 얘들이 다 세팅해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런 턴키 베이스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국내 CIS라는 회사들도 있고, 뭐 하나기술, 뭐 이런 회사들이 턴키 베이스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네. 폐배터리 쪽 좀 얘기해 주시면서 네네. 뭔가 그 자원의 무기화와 네네. 연관돼서 네네. 이 폐배터리가 우리가 되게 주목할 만하다. 네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가 바뀌면서 그동안에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니까 서로 협력해서 그죠? 뭐 지구는 평평하니까 뭐 서로 협력해서 다 잘 돌아가는 거고 분업이 되잖아요. 이제는 다 제조업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다 제조업하고 싶어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자원부국. 네, 자원부국이죠.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 소재 니켈의 상당 부분, 니켈의 한 80%를 인도네시아에서 채굴하는데요. 전 세계에서요? 네네. 그렇게 많이요? 네, 굉장히 많이 하죠. 와. 그런데 이제는 니켈 광물 수출을 금지해 버렸어요. 네. 그러면 니켈 어떻게 조달하냐? 인도네시아에서 재련하라는 거죠. 인도네시아에서 재련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셀 만들어서 팔아. 그러면 혹 해야겠다. 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인도네시아에 라인을 깔고 있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원을 무기로 해서 제조업을 유치를 한 거죠. 그럼 미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똑같아요. 우리는 시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팔려면 여기다 제조 라인 깔아. 투자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제조업을 먹고 사는 나라들은 정말 일자리가 다 빨리는 거고. 자원도 없고 시장도 네. 없고 양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뭐 팔아먹는 대신에 뭐 일자리도 주고 네, 투자도 주고 그렇구나. 네, 뭐 이런 기술도 빨리고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자유주의 무역 시대에서 이 네. 보호무역주의로 바뀌면서 네네. 되게 우리나라에게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 좀 펼쳐진 그렇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그러면 광물이나 어떤 생산 단가 인상으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러면 계속해서 가격을 증가할 수 있나요? 소비자한테? 그러게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이 전기차 사야 되는데 4천만 원 그러다가 다음 달에 4,200만 원 광물 가격이 올랐다고. 안 자, 그 다음 달에 4,500이래요. 그 내연기관 살래. 그렇죠. 화가 나죠. 네. 그러면 파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코스트를 계속해서 뭔가 유지를 하든지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폐배터리들을 가져와서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비용을 낮추기 네. 위해서. 그렇죠. 이제는 그냥 채굴 하려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콩고 같은 데서 이제 너무 빡빡한 거예요. 제조시설 다 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팔려있는. 그렇지. 네. 아, 그리고 그렇죠. 폐배터리 수거해서 하는 게 더 비용 싼 거예요. 야, 네. 그렇구나. 그건 네. 이미 뭐 만들어지셨고, 그거 다 맞습니다. 해서 어떻게 사용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폐배터리 쪽으로 이제 잘하는 회사들이 이제 성일 하이텍, 아, 성일 뭐 하이텍. 세비캠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포스코 홀딩스 이런 데도 네. 거기는 양극재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일원화시켜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광물 채굴부터 이 광물을 재련해서 전구체 만들어서 이거를 또 배터리 재료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본 기업이 단 한 곳밖에 없어요. 포스코밖에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 철강 기업 아니었어요? 그렇죠. 포스코는 네. 예전부터 네. 이게 철강 산업이라는 게 결국 뭔가 이제 더 성장하기는 쉽지 않은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신흥국에서 어떤 그 추격도 너무 거세고 그래서 비철금속 쪽으로 뭔가 먹고 살 것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자원 외교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아, 일찍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르헨티나 연모도 있고 뭐 어디에 뭐 광산도 사놓고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군요. 그렇죠. 철강으로 한계가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배터리 사업을 그때부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 우리 그 철이 이제 나중에 안 팔리면 뭘 먹고 살지? 비철금속 쪽에 뭔가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걸 뭐 이런 식으로 막 뭔가를 하다 보니까 야.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된 거고. 네. 그래도 뭐 포스코 그룹이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돼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주목할 만한 회사는 고려 아연도 뭐 웬만큼 네. 아연 정렬하다 보니까 네, 뭐 금하고 은하고 운동하실 것 뭐, 같고. 네, 뭐 이런 이제 뭐 다른 뭐 광물들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니켈이라든지. 그러니까 2차전지 수혜주로 고려아연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폐배터리 쪽 네. 좀 강조가 되면 뭐 성일하이텍이나 네. 그런 쪽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런 쪽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큰 대형주로 좀 네. 포스코나 뭐 고려아연 이런 쪽도 그렇죠. 폐배터리 사업도 할 거예요. 네. 네. 포스코도 당연히 이제 폐배터리 사업 할 건데, 포스코가 이런 광물 탈중국화를 할 수 있는 거의 뭐 어떤 유일한 국내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뭔가 또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회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 주가를 보면은 네네. 그 한 10년 전부터 그래도 우상향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좀 올라가긴 한 것 같긴 한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다시 네. 2차 전지 산업 우상향하는 구조적 성장 산업인 그거에 좀 힘입어서 네. 우상향할 수 있다고 좀 보시나요? 만약에 미국이 뭐 어떤 대통령이 바뀌어서 뭐 IRA 법 다 폐기하고 중국하고 다시 손잡고 부둥켜 안고 이런 거 아니면 포스코는 다시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